중국이 반년 만에 대만 포위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앞으로는 밥 먹듯이 이런 훈련이 반복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와, 포위했어 아주. 군용기 70. 군함 13척, 군용기 71대가 동원이 돼서 대대적인 훈련을 했습니다. 전 그냥 대놓고 전쟁하겠다는 거 아니야?国家统一、民族复兴的历史车轮滚滚向前，祖国完全统一一定要实现，也一定能够实现。台湾从来就不是一个国家，也绝不可能成为一个国家，根本不存在所谓主权。 세다 발언이. 와, 무섭다 이거. 中华民国已经在台澎金马落地生根，和中华人民共和国互不隶属。中华人民共和国无权代表台湾。 야, 여기도 또 세네. 야, 이건 대놓고 협박하네, 완전. 이게 또 처음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이 상륙훈련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와, 항공모함. 여기를 사. 台独注定是死路一条。 해연 독립은 죽음이다. 오, 이미. 죽음이다. 야, 세다. 발언의 수위, 또 훈련의 강도가 너무 센데요? 그러니까 역대 중국은 이 대만에 대한 야욕을 늘 갖고 왔습니다. 특히나 이 시진핑 정부 때부터는 하나의 중국, 이 중국의 이 외교 정책의 1순위인데 그러니까 이 대만, 홍콩, 마카오는 다 다른 땅이 아니라 하나의 중국이다.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를 보면 늘상 중국이 해오던 것과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특히 내부적으로 시진핑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게. 이럴 때일수록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실제 미국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요. 자, 중국과 대만 사이에 대만 해협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중국 대만 사이의 앞바다를 이 반으로 갈라놓은 선이 있어요. 바다는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선을 그을 수 없는데 가상의 이 선을 그어놓은 거죠. 여기는 넘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올 경우에는 이 직접적인 어떤 무력 도발로 간주한다. 선 넘네. 선 넘네. 그런데 최근 이 대만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군 전투기가 이 중간선을 월평균이요. 연평균이 아니라 한 달에 120회 이상, 한 달에 120회 이상 오. 들락날락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손을 인정 안 하네. 그렇죠. 아니, 한 달에 120번이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중국이 이 대만 앞바다를 이렇게 수시로 넘나드는 이유가 뭐예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로 이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힘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 차이입니다. 네. 1954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당시 미국과 중화민국이죠. 현재 대만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만 해협 중간선이 만들어졌고 당시 중국은 여력도 없고 역량도 없었기 때문에 대만 해협 중간선을 그냥 묵인했어요, 사실.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대만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능하는 해상 분계선으로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중국이 힘이 생기고 그 힘을 활용해서 지금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만이 중국의 땅인데 대만 해협 중간선이라는 게 왜 존재해야 되냐라고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무력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면서
군용기도 보내고 그다음에 함정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거 선 넘으면 불법이에요,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네. 선 이렇게 넘어도 돼? 왜 그러는 거야? 손을 룰이 있잖아요. 걸었는데. 그 룰은 영공하고 영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곳을 넘으면 국제법 위반이지만 네. 중간선이라든지 각 국가가 자의적으로 임의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 도발이라고 우리가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불법은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떡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 주시하고 있는데 계속 신경이 거슬리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벨트이기 때문이에요. 반복적으로 벨을 누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벨트. 벨트. 벨트를 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아, 그러네요. 막 짜증은 나는데 괴롭히 뭐 이걸로 어노잉하게. 당장 뭐 고소하고 뭐하기도 뭐하고. 우리가 밤마다 자고 있는데 애매한 시간에 어우, 새벽 잠자야 3시쯤에 누가 매일같이 배를 누르고 도망간다면 네. 그것이 가장 위험한 거는 내 신경이 곤두섰을 때 그 다음 행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적 도발 행위에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주먹이 나가게 된다면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중국이 이렇게 지금 자꾸 함정, 전투기 이렇게 넘어갔다 말았다 하는 게 이게 예행 연습 겸 네. 시비 걸다가 한번 니네 살짝이라도 뭐 하나 해봐. 아. 새 총이라도 쏘기라도 해봐. 이러면 6.25 전쟁처럼 진짜 갑자기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만 입장에서 얼마나 위기감이냐 하면 NNL로 이제 설명하면 쉬울 것 우리 같아요. NNL 있잖아요. 우리나라 NNL 북한군이 함정을 NNL 무시를 위해서 남하시킨다. 위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만 포위 훈련까지 한 상황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한군 함정이 네. NNL을 넘어와서 백령도 앞바다, 연평도 앞바다까지 활보하고 서해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본다면 대만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위기감은 대단하다고 봐야겠죠. 사실 이제 중국과 대만의 어떤 갈등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그 대만의 이제 국가가 수립이 되는 그 시기부터 이제 갈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뭐 정치적이라든지 또는 국제 정세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있는 겁니까? 최근 중국의 군사적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관계가 매우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월에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친미 반중 성향이 강한 라이칭도라는 인물이 이제 총통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중국은 티벳, 신강 위구르 자치구, 홍콩, 대만을 불가분리의 중국의 한 영토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절대 국가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라이칭도는 대만 독립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도 이제 중국을 가리켜서 외부 적대 세력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놨거든요. 이 라이칭도가 속해 있는 정당이 민주진보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당기에 대만 지도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대만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 강령에도 대만 독립 그리고 대만의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이런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칭도 이전에 이 연임을 한 그 총통이 있는데 그게 차이윙원이라는 그 여자 총통이 있습니다. 이 총통도 반중 성향과 함께 대만 독립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분입니다. 이분도. 그래서 이제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대만 포위 그 훈련을 계속 강행했던 그런 이유의 하나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어떤 정치인들이 내가 오늘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좀 악화시키겠다, 강화시키겠다 이런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모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베이징에서 유학을 했을 때가 후진타오 시절인데 후진타오 시절에 중국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대만에 대한 어떤 점령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어떤 이런 공격적인 방식으로 이걸 관철화시키려고 하진 않았는데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이제 대만 사람들은 본 거죠. 홍콩이 어떤 식으로 중국화가 됐는지. 2014년에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아주 진압을 굉장히 처참하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9년에 또 한 번 시위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때를 발화로 해가지고 홍콩에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야당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홍콩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야당이 불과 얼마 전에 해산당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대만의 청년들이
아 다음은 우리가 되겠구나. 그치, 무섭지. 네, 왜냐하면 중국이 노골적으로 홍콩을 정리하면 그 다음은 대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청년들이 급격하게 반중 성향으로 돌아서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민진당 같은 정당들이 원래는 대만 내에서는 약간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정당, 옛날에는 좀 급진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주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본토에서는요, 중화민국이라는 단어가 금기어예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화민국이라는 나라는 1912년에 건국되고 1949년에 망했어요. 더 이상 존재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타이완이라는 것은 수많은 뭐 절강성, 장시성 그 성 중에 하나이거든요. 대만 성이라고. 무슨 독립이냐? 꿈도 꾸지 마라. 이 얘기예요. 또 중국군은 올해 대만 포위 훈련을 벌였는데 그 벌인 후에 공식 SNS에 대만 라이칭도 총통을 겨냥한 충격적인 애니메이션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这样的中国，已是我国反渗透法所定义的境外敌对势力。어머머머. 야, 이거는 아야,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거야? 오. 아이고. 아이고. 저런 거리로 만들었구나. 불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생충이다. 기생충. 이거 너무 센데요? 저희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대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대만이 잘 살게 된 이유는 우리 중화인민공화국 덕분이다. 그러니까 중국 대륙인들은 타이완인들을 뭐라고 이제 그 비하하냐면 네. 찌성총이라고 해서 기생충이라고 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 빨대 꽂고 우리 중국 대륙에 너희들은 기생하는 기생충이다라는 말을 꽤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 국민들이 뭐 대만인들을 비하할 때 뭐 아름아름 썼는데 라이칭더 총통은 그쪽이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을 지금 기생충으로 비하하는 건 엄청난 얘기죠. 대만 인구 해봤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밖에 네. 안 되는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14억 인구에 군사력 세계 2위예요. 어떡해요. 자, 그럼 대만은 가만히 있느냐? 그럴 수 없죠. 눈 뜨고 뺏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만도 중국 침공에 대비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대만군의 최대 실전 훈련인 한광 훈련이 진행이 됐습니다. 한광 훈련은 대만이 1984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본토 침공과 중국군의 이 대만 본토 상륙을 저지하는 군사훈련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 4박 5일간 진행되던 이 대만의 훈련이 올해 그 훈련 기간이 약 2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국방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 중국의 어떤 본토 침략의 기세가 남다르다라는 판단을 지금 한 걸로 보이고요. 이번 훈련에 참여한 대만 예비군 숫자 또한 22,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만이 시가전에 대비해서 대형 매장 등과 연계한 비상 대피 훈련도 이례적으로 실시했는데 이건 그동안 이 상륙을 저지한다라는 개념에서 더 수세적인 거예요. 상륙을 하고 시가지까지 들어와서 시가지에서 교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훈련까지 전개를 한 겁니다. 근데 시가전의 특성을 보면 게릴라전이 될 수도 있고 소규모 전투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장악하려면 민간의 역할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전을 통해서 민관군 합동훈련을 이제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결사항전을 했어요. 그 정도 결사항전의 의식을 대만 시민이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미국의 변수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대만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시민만큼의 결사항전 의지가 약하다는 그런 문제점도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훈련을 함으로써 안보의식을 높여주는 그런 제2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요만한 대만을 꼭 내 땅으로 갖고 싶어 하느냐? 이제 시진핑이 왜 이렇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금 고수하고 있냐면 왜? 역대 주석들은 뭔가 내세울 게 있어.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죠. 등소평은 개혁개방 정책을 했죠.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경제 개발을 했죠. 난 뭐냐? 딱 보니까 남은 나라가 나라란다. 남은 지역이 타이완밖에 없잖아요. 나라란다. 남은 지역이 타이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임기 안에는 남 모택동,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도 못한 진짜 하나의 중국을 만든 거는 나다. 타이완이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썬킴 교수는 찬성하는 사람. 나라란 말을 하고 자기가 사과. 지역이라고. 말을 잘해야지. 다음 주도 중국에 다녀야 되거든. 중국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이들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2027년이 다가올수록 중국의 대만 침공을 이렇게 좀 심각하게 보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27년이라는 연도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인데 2027년이 딱 시진핑의 사면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 전에 2027년이 오기 전에 뭔가 앞선 주석들과의 다른 업적을 해놔야 자기가 4연임도 하고 5연임도 하고 평생 집권할 수 있는 거예요. 4연임도 가능한 거예요? 시진핑은 평생 집권을 꿈꾸잖아요. 물론 공산당의 어떤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해서 시진핑이 장기 독재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놨는데 중국 사람들의 어떤 민주의식이 점점 발전하면서 경제 수준도 올라가면서 시진핑이 지금 굉장히 중국 내부에서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7년이 오기 전에 제2의 어떤 마오쩌둥을 시진핑이 선언하려면 대만을 침공해야 하는 거죠. 더군다나 2027년이 딱 떨어지게 공교롭게 중국의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입니다. 100주년을 맞아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어떤 군사력을 입증하고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할 정치적인 필요성을 중국은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딱 대만 침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경제가 그 판권이 바뀔 수가 있는 게 대만에는 전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바로 TSMC가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폰을 만드는 기업인 폭스콘 역시 대만에 있습니다.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국제적인 기업들을 이 대만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TSMC를 아는 사람은 알지만 또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죠. 우리 엄마 몰라요. 지식정보 사회의 쌀, 반도체라고 그러잖아요. 반도체 1위가 TSMC입니다. 1위. 삼성이. 아니, TSMC 때문에 우리가 2위를 밀리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년 2위잖아요. 예. TSMC 때문에. TSMC가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의 53%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폰을 갖고 계신 유저분들은 다음 아이폰을 못 삽니다. TSMC가 없으면. 현대 기아차가 만들어지는데도 TSMC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산차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피해가 가요. 반도체가 들어간 최첨단 기기를 하나라도 사용하고 있다면 TSMC가 없어지는 순간 그 다음 모델은 빠이빠이다.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을 쓸 때 쓰는 여러 가지 전자장비라든지 또 뭐 자율주행의 어떤 미래라든지 다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며칠은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다음 제품 생산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메이드 인 차이나겠죠. 네. 우리 또 이제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70%를 여기서 생산을 하고 그렇구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을 하는데 TSMC를 폭격을 한다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 이 얘기는 TSMC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TSMC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 다른 모든 이 전자제품을 쓰는 모든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외교적인 역할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전쟁의 억제력을 갖는 거지. 중국이 사실 뭐 TSMC를 가지면은 뭐 전 세계 패권을 다 갖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공장이 부서질까봐 대만을 포기하겠느냐? 그건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죠. 포기하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할 때 현대자동차 공장은 때리려고 왔다가 글로벌 3위 사니까 이거 안 때려야지. 안 그래요. 그러면 막 때리겠죠. 대만에 TSMC가 있다고 해서 중국이 침공을 안 한다는 억지력을 발휘한다는 건 좀 과한 주장이고 극소수의 맞아요. 주장인데 남보랑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입장은 다 하나의 공통점으로 수렴해요. 그만큼 TSMC가 매우 중요한 중요하다. 회사라는 것.
이것만큼 변함이 없다는 건데 이렇게 예. 설명해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TSMC의 주요 고객들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전 세계 시총 1위 엔비디아, 전 세계 시총 2위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시총 3위 애플, 전 세계 시가총액 1, 2, 3위가 모두 다 이 TSMC의 핵심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TSMC가 만약에 전쟁으로 폭격을 받아서 불능 상태가 되면 전 세계 시가총액 1, 2, 3위 그룹이 모두 다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나라 회사니까 상관없어? No.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우리나라 제품 안 쓰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없죠.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작 중국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핵심이네. TSMC는 어떻게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설계해요. 설계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면 그걸 누가 대신 만들어두냐? 바로 TSMC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즉 반도체 생산의 100%를 TSMC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TSMC가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장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어떻게 보면 삼성하고 하이닉스 엄청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근데 이 대만이 이렇게 반도체 강국인 거는 또 방금 엔비디아 말씀들 하시는데 엔비디아의 수장은 젠슨 황이라고 대만에서 태어난 대만 출신이에요. 대만 이름은 이눈영인데 이 이눈영께서 이제 63년도에 대만에서 태어나신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그 에어컨 회사에서 일하는 그 평범한 셀러리맨이었어요. 근데 한번 뉴욕에 가가지고 뉴욕의 그 미국의 발전상을 보고 우리 아들은 내가 이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없는 살림에 굉장히 뭐 결단을 내려가지고 아들을 보내요. 9살 때. 9살 때. 9살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생고생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이제 반도체 회사를 차리는데 그 제슨 황 부인이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인과 결혼하고 나 미국 회사를 차리고 미국에 살고 있지만 나는 대만인이라는 걸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만도 자기 고향이니까 자주 가가지고 대만 길거리에서 이제 그 시민들과 뭐 허물 없이 뭐 깎아도 먹고 길거리 음식 먹고 종종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GPU라고 만들잖아요. 그 GPU가 없으면 AI 인공지능이 안 돌아가요. 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거. 대만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미국에서도 이제 그 대놓고 얘기합니다. 친대만성 발언을 해요. Always investing in Taiwan. This is one of our most important countries. This is one of our most important countri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aiwan is at the center of that. 다른 사람 같으면은 저렇게 친대만 발언했으면 당장 매장이 될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하다가 멈칫해요. 못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젠슨 황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이 GPU가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가 없으면 인공지능이 안 돌아가. 나 그래? 나 건드려 보라고. 중국 너희들도 인공지능 안 할 거야? 마음대로 하시라고. 배짱이에요 진짜요. 멋있는 분이에요 진짜. 젠슨 황은 여러 차례 대만을 국가라고 지칭을 했거든요. 진짜? 그건 중국 언론이 발끈할 텐데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켜요. 그러니까 젠슨 황과 엔비디아 옆에서는 중국도 쩔쩔맬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또 젠슨 황은 뭐 대만 출신이긴 하지만 국적은 미국이거든요. 엔비디아도 미국 기업이고 뭐 그래서 그런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배반하는 깨는 그런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뭐 아무 말 못하는 상황입니다. 참 미국 입장이 참 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수장도 이제 대만계 그리고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 역시 대만 기업.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간의 이제 긴장이 높아질수록 사실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패까지도 이제 좌우지우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